몸의 실세이자 궁극의 지배자인 호르몬을 제대로 안다면 나이가 들어도 생기와 활력을 유지할 수 있다. 몸속 건강, 특히 호르몬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호르몬이 어떤 상태인지에 따라 젊음과 노화가 결정된다.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책갈피 소리내어 읽다입니다. 이유 없이 짜증이 나거나 몸에 변화가 생기면 호르몬 때문인가 하고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은연중에 우리 입에 자주 오르내리는 호르몬. 그런데 호르몬이 무엇인지,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고 있나요? 호르몬은 몸속에서 분비되는 일종의 화학 물질인데요. 몸속 수많은 장기들이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신호를 전달하는 메신저 역할을 합니다. 젊을 때는 왕성하게 분비되지만 40대부터 급격하게 분비량이 떨어진다고 하는데요. 호르몬 분비량이 줄어들면 피부에 난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밤에 잠을 잘 못 자는 등 이전과 다른 증상이 여기저기 나타납니다. 다시 말해 호르몬이 줄면서 노화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오늘은 우리 몸의 실제 지배자는 호르몬이며 생로병사의 비밀은 호르몬에 있다고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안철호 연세대 의과대학 교수의 젊음은 나이가 아니라 호르몬이 만든다 입니다. 안철호 교수는 KBS 생로병사의 비밀, EBS 명의 등에 출연하는 등 국내 호르몬 명의로 손꼽히는 분입니다. 저자는 몸속을 건강하고 젊게 만드는 핵심은 혈액, 혈류, 혈관에 있는데 그 혈관 안에 혈액과 섞여서 온몸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는 몸의 실제적인 지배자가 호르몬이라고 말합니다. 젊음과 건강을 한 번에 지켜주는 호르몬 3총사가 있는데요. 인슐린, 성장호르몬, 멜라토닌입니다. 저자는 젊어지고 싶다면 이 세 가지 호르몬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호르몬 건강법을 제안합니다. 호르몬 건강법은 세 가지 호르몬을 관리하는 3주 프로그램인데요. 그럼 지금부터 호르몬 분비를 왕성하게 하고 기능을 활성화하는 호르몬 건강법과 호르몬이 왜 중요한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젊음은 나이가 아니라 호르몬이 만든다.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프롤로그. 젊음을 되찾고 싶다면 지금 당장 호르몬을 점검하라. 요즘 왜 이렇게 피곤하고 짜증이 나지? 그 사람은 나랑 나이도 비슷한데 어떻게 그렇게 건강하고 활기가 넘치는 걸까? 왜 이렇게 몸이 찌뿌듯하고 기분도 울적할까? 우리는 이러한 몸의 신호를 일상적으로 느끼며 살고 있다. 유난히 컨디션이 안 좋고 이유 없이 짜증이 나는 날이 있는가 하면 어쩐지 기분이 좋고 몸도 가뿐한 날이 있다. 나이가 비슷해도 어떤 사람은 더 젊고 활기차 보이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항상 피곤하고 나이 들어 보이기도 한다. 분명 똑같은 사람인데 어제와 달라 보이기도 하고 어제와 별반 다를 게 없는 날인데 유난히 피곤하게 느껴지는 날도 있다. 이 모든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 비밀은 바로 호르몬에 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 몸에서는 수많은 호르몬들이 놀라운 하모니를 이루며 복잡하게 분비된다. 아이가 키가 쑥쑥 클 때도, 남녀가 첫눈에 반해 사랑에 빠질 때도, 어머니가 아기를 품에 안고 젖을 물릴 때도, 매일 밤 잠자리에 들 때도 몸속 호르몬들은 서로 협력하며 각자 자기가 맡은 역할을 한다. 젊었을 때는 이러한 여러 호르몬들이 왕성하게 분비되며 서로 조화를 이룬다. 문제는 중년부터다. 인생에서 중년이란 그동안 청춘을 불사르며 치열하게 살아온 결과 이제는 안정적인 울타리를 세우고 평온하게 살게 되는 시기다. 그런데 중년에 접어들면서 몸 여기저기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다. 그 균열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지나친다면 무서운 쓰나미에 집 전체가 떠내려가는 일을 겪을지도 모른다. 건강의 위기란 이처럼 예고 없이 한순간에 들이닥친다.
건강을 한번 잃고 나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처럼 뒤늦게 후회해도 소용없다. 하지만 우리에겐 호르몬이라는 희망이 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도록 호르몬은 우리에게 계속 신호를 보낸다. 이유 없이 피곤하거나 기분이 우울한 것, 갑자기 살이 찌고 빠지는 것, 모두 호르몬 변화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치료가 어려운 만성질환이나 성인병도 호르몬에서 치유의 해답을 찾을 수 있는 경우가 많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은 마치 호르몬을 설명하기 위해 생긴 말 같다. 20대 못지않게 젊고 활기찬 40대가 있는가 하면 실제 나이는 20대지만 신체 나이는 40대인 사람도 있다. 그 메커니즘을 알려주는 창이 바로 호르몬이다. 그래서 나는 실제 나이와 상관없이 호르몬의 나이를 젊게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건강과 젊음의 열쇠라고 말하고 싶다. 몸의 실세이자 궁극의 지배자인 호르몬을 제대로 안다면 나이가 들어도 생기와 활력을 유지할 수 있다. 중년 건강을 지키는 호르몬 삼총사, 인슐린, 성장호르몬, 멜라토닌.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있을까? 몸속 호르몬도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중년 이후의 건강과 활력을 위해 가장 중요한 호르몬은 인슐린, 성장호르몬, 멜라토닌이다. 인슐린은 혈관을 건강하게 해줘서 몸속 대사 노화를 막아주고 성장호르몬은 얼굴과 신체의 노화를 억제한다. 멜라토닌은 면역력을 키워주고 마음과 정신의 노화를 막아준다. 나는 평생의 건강과 젊음을 지키고 싶다면 이 세 가지 호르몬을 꽉 잡아야 한다고 환자들에게 자주 이야기한다. 나는 이 책을 통해 젊음과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3대 호르몬에 대해 이야기하고 이 세 가지 호르몬의 기능을 되살릴 수 있는 3대 수칙과 3주 프로그램을 소개한다. 이 책에서 소개하는 식사와 운동법, 생활 수칙만 꾸준히 지킨다면 호르몬 기능이 개선되어 젊음과 건강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호르몬이 문제다. 수명이 길어지면서 의학계에서 가장 집중하는 게 바로 젊음과 노화다. 최근 타임즈에서는 인간의 수명을 142세까지 연장할 수 있다는 기사가 나와 화제가 되기도 했다. 나는 내분비학을 연구하는 입장으로서 젊음과 건강을 인체 대사와 면역 측면에서 바라보게 된다. 신체 기능을 망가뜨리는 질환, 예를 들면 전염병이나 난치성 만성질환, 암과 같은 불치병들을 이겨내는 힘은 면역력과 대사 과정에 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나이가 젊을수록 면역력이 높고 대사 기능이 잘 유지된다. 그러다 노화가 시작되면 이 기능들은 점차 떨어진다. 그래서 면역력이 높고 대사 기능이 잘 되면 젊고 건강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는 노화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기능을 몸속에서 문제없이 원활하게 만드는 건강의 보루는 혈액과 혈류, 혈관에 있다. 그리고 그 혈액 안에 섞여서 몸속 곳곳을 돌아다니는 몸의 실제적인 지배자, 호르몬이 있다. 호르몬이란 뭘까? 간단하게 설명하면 몸속에 있는 수많은 장기들이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신호를 전하는 메신저 역할을 하는 물질이다. 호르몬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하겠지만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는 몸속을 진짜 젊고 건강하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호르몬이라는 점이다. 젊음과 건강을 찾아주는 진짜가 필요하다. 호르몬, 어렵지 않다. 사람의 몸은 60조 개가 넘는 세포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세포들이 맡은 역할을 잘 수행해야 몸이 병들지 않는다. 세포는 스스로 일하지 못하고 지시를 받아야 하는데 각각의 세포가 제 할 일을 제대로 하게끔 신호를 보내서 지시를 내리는 역할을 호르몬이 한다. 호르몬을 설명할 때 보통 여성 호르몬, 남성 호르몬을 가장 먼저 떠올리는데 이 호르몬 말고도 몸속에는 존재가 증명된 100가지가 넘는 호르몬이 있다. 이렇게 수많은 호르몬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여러 질병을 개선하고 극복할 수 있으며 젊음과 건강 상태 역시 달라진다. 생로병사의 비밀 열쇠. 사람은 누구나 영원히 젊게 살고 싶고 아프지 않게 나이 들고 싶다.
이것을 실현시키는 게 어려운 듯 보이지만 실제로 이미 많은 사람들이 젊음과 건강을 유지하며 살고 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 젊음과 건강의 핵심인 호르몬이 몸속에서 제 역할을 잘하도록 관리하면 된다. 천하를 다스렸던 진시황조차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 바로 노화와 죽음이다. 불로장생을 갈구했던 진시황은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는 영생의 수단인 불로초를 찾아 헤맸지만 결국 찾지 못했다. 그가 타임머신을 타고 오늘날로 와서 젊음과 건강을 되살리고 세월을 거스르는 묘약이 머나먼 미지의 세상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자신의 몸속에 존재한다는 놀라운 비밀을 안다면 아연 실색할지도 모른다. 우리 몸의 실세, 육체와 정신의 지배자. 호르몬은 그리스어 호르마오에서 유래한 것으로 자극하다, 흥분시키다라는 뜻을 가진다. 다른 영양소들과 달리 인체가 스스로 만들어내고 분비하는 물질로 호르몬이라는 말의 어원처럼 우리를 자극하고 흥분하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 좀 더 쉽게 말해서 우리가 화나고 기쁘고 설렐 때 느껴지는 감정이나 밤이 되면 졸립고 밥을 안 먹으면 배고픈 신체 내의 반응을 만들어서 우리를 움직이게 하고 활력 넘치게 하는 게 호르몬이다. 현재까지 100여 종의 호르몬이 과학적으로 증명됐다. 의학계에서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호르몬이 수천 개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며 지금도 꾸준히 호르몬의 존재를 찾아내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밝혀진 100여 종의 호르몬은 혈액을 타고 몸속 이곳저곳을 순환하며 각 기관에서 활동한다. 몸에는 무려 60조 개나 넘는 세포가 잘게 쪼개져서 온몸에 고르게 퍼져 있다. 세포들이 각 자리에서 본인의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을 때 세포가 있는 신체의 각 부위, 장기들도 제 기능을 잘하고 신진대사에도 문제가 없다. 이런 세포들에게 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시를 내리는 역할을 하는 게 호르몬이다. 결국 호르몬이 신진대사를 이롭게 하도록 돕는다는 뜻이다. 호르몬이 해야 할 일을 문제없이 하면 그 신호를 받은 세포들도 제 기능을 잘할 것이고 그러면 당연히 각 기관들도 잘 돌아가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호르몬은 질병으로부터 우리 몸을 지켜주고 회복을 도와주며 아이는 성장하도록 성인은 건강을 유지하도록 해준다. 호르몬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눈에 보이지도 않는 호르몬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호르몬 속에서 호르몬의 경로를 살펴봐야 한다. 호르몬을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언급되는 여성 호르몬이나 남성 호르몬의 이상이 생기면 우리는 내분비내과를 찾는다. 내분비내과는 뇌하수체, 갑상선, 췌장 등 몸속에서 호르몬이라는 물질을 만들어내고 이동시키는 기관에 이상이 생겼을 때 이를 진단하고 치료하는 곳이다. 이 말인즉슨 호르몬을 알려면 내분비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한다는 뜻이다. 호르몬을 왜 내분비 물질이라고 부를까? 예를 들어 눈물이나 땀은 각자의 관에서 분비되어 밖으로 배출된다. 그래서 눈물이나 땀은 외분비 물질이라고 한다. 그런데 호르몬은 눈물이나 땀처럼 몸 밖으로 배출되는 것이 아니라 혈관 안에서 혈액과 섞여서 흐르다가 그 호르몬이 제 기능을 해야 하는 장기나 세포로 흡수되기 위해 몸 안으로 배출되므로 내분비 물질이라고 부른다. 호르몬이 분비되는 주요 기관은 내분비샘이라고 한다. 호르몬을 분비하는 대표적인 내분비샘으로는 뇌 속의 뇌하수체, 목 앞쪽에 있는 갑상샘, 이자에 있는 이자샘, 콩파 뒤에 있는 부신, 남녀 생식기관인 정소와 난소 등이 있다. 이런 곳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은 혈액 속에 섞여 온몸을 흐르다가 일부는 몸의 생명을 지키고 유지하기 위해 정보가 필요한 세포에 직접 들어가 작용하고 일부는 간접적으로 다른 기관을 자극하여 그곳에서 연쇄적으로 호르몬을 또 분비하도록 만든다. 생명을 유지하고 지키라는 복잡한 신호를 전달하는 일은 신경도 한다. 그런데 신경은 유선 전화에 비유되어 바로 연결된 곳에만 신호를 보낸다면 호르몬은 마치 광대역 와이파이처럼 멀리 떨어진 곳까지 신호를 전달한다. 젊고 건강하고 싶다면 호르몬부터.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호르몬은 몸속에서 아주 많은 역할을 한다.
특히 젊음과 노화를 결정하는 기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신체는 물론이고 정신, 마음까지 젊고 건강하게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몸속에는 수많은 호르몬이 있고 온몸을 순환하는 혈액 안에 섞여서 함께 순환한다. 건강하지 않은 호르몬이 온몸을 순환한다고 상상해보자. 건강하지 않은 호르몬은 당연히 제 기능을 완벽하게 수행하지 못할 것이고, 그러면 호르몬이 역할 수행을 잘해야만 유지할 수 있는 젊음과 건강도 유지할 수 없게 된다. 호르몬의 건강 상태는 신경 쓰지 않으면서 동안 외모와 건강을 바라는 것은 마치 이미 더러워진 걸레로 방을 닦으며 깨끗해지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젊어지고 싶고 건강한 몸과 마음을 오랫동안 유지하고 싶고 젊었을 때처럼 다시 활기를 되찾고 싶다면 지금 당장 호르몬부터 관리하자. 건강한 호르몬이란? 호르몬의 제일 원칙, 과유불급. 호르몬은 과유불급의 원칙이 가장 중요하다. 호르몬은 모자랄 때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넘쳐도 문제가 된다. 예컨대 성장 호르몬이 부족하면 외소증에 걸리지만 과다하면 거인증에 걸리고, 특히 몸의 말단 부분인 턱이나 손, 발 등이 비대해지는 말단 비대증에 걸리게 된다. 또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과 글루코코르티코이드 호르몬이 부족하면 부신기능 저하 만성 피로 증후군이 초래되지만, 반대로 과잉 분비되면 쿠싱병이라는 병에 걸려 얼굴이 보름달처럼 동그랗게 붓고 갑자기 비정상적으로 살이 찌게 된다. 그리고 부갑상선 호르몬의 일종인 파라트로몬 호르몬은 적당히 분비되면 혈중 칼슘 농도를 조절해주는 일을 하지만 너무 많이 분비되면 신장에 결석이 생기기도 한다. 이처럼 호르몬들이 너무 적거나 많이 분비될 때, 즉 호르몬들끼리 원래 하모니를 유지하지 못하고 불협화음을 낼 때 신체 기능의 균형이 깨져 각종 질병에 걸리고 노화가 진행된다. 이를 가리켜 항상성이 깨졌다고 말한다. 항상성이 깨졌다는 것은 균형이 깨졌다는 뜻으로 정상보다 모자라거나 넘친다는 뜻이다. 호르몬은 오케스트라 연주와도 같다. 몸속의 많은 호르몬들이 각자 제 역할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로 상관관계가 높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 과하거나 부족함 없이 균형이 잘 맞춰져 있어야 몸이 젊고 건강하다. 도미노 같은 호르몬. 호르몬은 상호작용이 강하다. 그래서 특정 질병이 발병하면 도미노처럼 연쇄적으로 호르몬 불균형 현상이 온다. 때문에 호르몬에 문제가 생겨서 치료를 할 때에도 호르몬들의 상관관계를 이해해야 그 사람에게 맞는 맞춤형 치료를 할 수 있다. 만약 어떤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딱 한 가지 호르몬만을 늘리거나 줄이는 데 그친다면 그것은 장님이 코끼리 만지는 식의 접근이나 다름없을 것이다. 호르몬은 동시다발적으로 활동한다. 멜라토닌 호르몬은 잠을 잘 자는데 꼭 필요한 수면 호르몬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 호르몬은 수면에만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라 혈압과 혈당에도 큰 영향을 끼친다. 또한 혈압과 혈당에 영향을 끼치는 호르몬은 멜라토닌 말고도 인슐린이 있다. 이처럼 몸속에서 여러 호르몬들은 동시에 혹은 순차적으로 또 서로 반대로 작용하며 열심히 조율을 한다. 뇌하 수체에서 생성되는 성장 호르몬의 경우 20대가 지나면서 그 분비량이 점점 줄어들다가 60대가 지나면 20대의 절반 이하로 감소한다. 성장 호르몬은 밤에 잠을 충분히 잘 자야 분비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잠을 잘 못 자거나 스트레스와 과로가 누적되면 제대로 분비되지 않아서 성장 호르몬과 연결된 다른 호르몬들에도 영향을 미치고 결국 호르몬 불균형을 가져온다. 성장 호르몬이 잘 분비되지 못하면 일단 근육량이 줄어들고 운동 기능도 떨어진다. 운동 기능이 떨어지면 체지방, 특히 복부지방이 늘어나는데, 이 복부지방은 인슐린 저항성을 일으키는 주된 원인이다. 인슐린 저항성은 인슐린이 몸속에서 분비되긴 하지만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태를 뜻한다. 인슐린이 제 기능을 못하면 당뇨병, 고혈압, 동맥경화 같은 대사증후군이 생긴다.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으로 성장 호르몬이 부족해질 때는 인슐린뿐 아니라 멜라토닌 호르몬도 함께 감소하는데 두 호르몬 모두 밤에 잠을 잘 자야 제대로 분비되는 호르몬이다. 멜라토닌은 몸의 면역력을 유지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성장 호르몬이 부족해지면 멜라토닌도 같이 부족해지고 결국 면역력이 떨어지는 결과가 생긴다. 이처럼 호르몬 한 가지가 부족해지면 연쇄적으로 다른 호르몬들에도 영향을 미쳐서 호르몬들 간의 균형을 깨트리고 결국 각종 질병에 걸리기 쉬운 몸이 되어 젊고 건강한 몸을 잃게 된다. 호르몬 건강 자가 진단. 아래 증상 중 3개 이상이 해당된다면 호르몬 건강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신호다. 지금 당장 호르몬을 관리해서 젊음과 건강을 되찾자. 운동을 해도 살이 자꾸 찐다. 피부가 푸석거리고 주름살이 늘었다. 밤에 잠을 잘 못 잔다. 이유 없이 짜증이 잦아졌다. 얼굴과 온몸이 잘 붓는다. 실제 나이보다 나이 들어 보인다는 말을 듣는다. 늘 피곤하고 쉬어도 피로가 풀리지 않는다. 감정 조절이 쉽지 않고 우울하다. 방금 밥을 먹었는데도 자꾸 뭔가가 먹고 싶다.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고 항상 목이 마르다. 3대 호르몬을 잡아라. 혈관 청소부 인슐린. 혈액 속 혈당이 필요 이상으로 많아지지 않게 적당한 양으로 조절해주는 역할을 하는 호르몬이 바로 인슐린이다. 그래서 인슐린을 혈관 청소부라고 부른다. 혈관에 찌꺼기를 만드는 습관. 최근에는 젊은 사람들도 인슐린 기능에 문제가 생겨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다. 20, 30대 젊은 층에서 당뇨병 환자가 급속히 늘고 있는 것이 그 증거다. 젊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대로 너무 일찍부터 혈관 노화가 시작되고 나이 든 사람들은 나이 든 사람대로 노화가 앞당겨지고 있는 셈이다. 의학은 점점 더 발전하는데 왜 이런 걸까?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가장 큰 원인으로는 잘못된 식습관이 있다. 서구화된 고열량, 고지방 식단, 불규칙적인 식사 습관, 폭식이나 과식, 밀가루 음식처럼 당지수가 높은 음식을 지나치게 섭취하는 것 등이다. 운동 부족과 과체중, 비만도 주된 원인인데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지 않아 근육량이 부족해지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기 쉬운 몸이 되기 때문이다. 생활 속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도 중요한 이유가 된다. 우리가 갑자기 큰 스트레스를 받으면 부신해서 코티솔 호르몬이 분비된다. 코티솔은 몸이 외부에 받는 스트레스에 맞서 싸울 수 있도록 에너지를 만드는 역할을 하는데 인슐린과는 반대되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 호르몬이 지속적으로 과하게 분비되면 인슐린의 기능을 방해하는 결과를 낳는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오래 이어지면 인슐린이 제 기능을 못하게 되어 혈당 조절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또한 한국인을 비롯한 아시아인들은 체질상 서양인에 비해 인슐린 분비 기능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 몸속은 서양인과 다른데 갑자기 서구적인 음식과 환경을 접하면 이 또한 인슐린 호르몬의 기능을 망가뜨려서 몸속 노화를 불러일으킨다. 청춘의 묘약, 성장 호르몬. 성장 호르몬의 여러 기능들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에너지 대사에 관여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장 호르몬이 부족한 사람은 체형만 보아도 알 수 있다. 팔다리는 가는 반면 복부와 허리에는 체지방이 집중적으로 쌓여 있다. 근육량은 줄어드는 대신 체지방량은 늘어난다. 나이가 들면서 근육량이 줄고 점점 배가 불룩 나오는 것도 성장 호르몬이 감소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성장 호르몬은 뇌 속의 뇌하수체에서 만들어져 평생 동안 분비되는데 나이가 들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뇌하수체의 기능이 저하되기 때문에 성장 호르몬의 분비량도 급격히 줄어든다. 분비량은 사춘기의 최고조에 이르렀다가 20대부터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해 10년마다 14.4%씩 감소한다. 40대가 넘으면 누구나 결핍 증상을 경험하게 되고 60대에 이르면 20대 최고치의 절반이 안 되며 70대에는 20대의 5분의 1 이하로 뚝 떨어진다. 성장 호르몬이 부족하면 나이 들어 보인다.
성장 호르몬은 몸속에서 단백질 합성을 촉진하기 때문에 부족하면 뼈와 인대가 약해져 관절 질환이 생기기 쉽고 머리카락이 많이 빠져서 탈모가 오거나 흰머리가 많아지며 손발톱이 얇아져 잘 부러지거나 상한다. 또 성장 호르몬은 단백질 종류인 콜라겐 합성에도 영향을 끼치므로 부족해지면 피부 탄력이 줄어서 주름이 많이 생긴다. 성장 촉진과 함께 몸속에 있는 세포를 재생, 복구시키는 역할도 하는데 몸에 상처가 났을 때 젊어서는 상처가 금방 회복되는 반면 나이가 들면서 회복 속도가 더뎌지는 것도 성장 호르몬이 부족해지기 때문이다. 이 모든 증상들은 우리가 흔히 노화의 징후라고 알고 있는 것들이다. 결론적으로 성장 호르몬의 분비량이 젊음의 기준이 되는 셈이다. 성장 호르몬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노화를 방지하고 노화 속도를 늦추는 비결이 된다. 성장 호르몬이 잘 유지되는 사람은 겉보기에도 활기가 있고 나이에 비해 피부가 좋으며 관절이 건강하고 상처가 나더라도 세포 재생이 잘 돼 낫는 속도가 빠르다. 전반적으로 또래보다 젊어 보이고 마치 회춘한 것처럼 생기가 있어 보이는 사람들의 호르몬 검사를 해보면 실제로 성장 호르몬 수치가 잘 유지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성장 호르몬은 노년기 치매 예방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 뇌의 신경세포 성장에도 관여를 하는 호르몬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장 호르몬이 잘 분비되면 뇌를 젊고 건강하게 유지시켜 기억력 감퇴를 막아주고 치매 발병률도 낮춰준다. 성장 호르몬을 통한 안티에이징. 성장 호르몬을 잘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방법은 아주 간단하고 쉽다. 잘 먹고 푹 자고 열심히 운동하면 된다. 잘 자고 좋은 음식을 규칙적으로 잘 먹으며 꾸준히 운동하는 것은 사실 모든 호르몬의 분비 촉진을 위해 꼭 필요한 수칙이지만 특히 성장 호르몬을 위해서는 잘 자고 규칙적으로 운동해야 한다. 성장 호르몬은 밤 11시에서 새벽 1시 사이에 가장 많이 나온다. 그런데 자는 내내 계속 분비되는 것은 아니고 수면 주기에 맞춰서 분비된다. 쉽게 말하면 하루에 8시간을 잔다고 가정했을 때 잠이 막 든 후 3시간이 가장 깊게 자는 시간인데 이때 성장 호르몬의 하루 분비량 중 3분의 2 정도가 나온다. 그래서 잠을 자더라도 뒤척거리거나 금방 깨는 얕은 수면이 아니라 충분히 숙면을 취해야 성장 호르몬이 왕성하게 나와서 젊음을 유지할 수 있다. 근육이 많아야 성장 호르몬도 많이 나온다. 성장 호르몬과 운동은 떼려야 뗄 수 없을 정도로 깊은 관계성을 가진다. 성장 호르몬은 하루 중에도 분비량이 계속 변하는데 주로 잘 때와 운동할 때 많이 나온다. 밤에는 깊이 잘 때 많이 분비되고 낮에는 근육을 쓰는 운동을 할 때 많이 분비된다. 햇볕을 받으면 멜라토닌 호르몬의 분비도 촉진되므로 밤에는 잘 자고 낮에는 밖에 나와서 햇볕을 받으며 근육량을 늘리는 운동을 하면 성장 호르몬과 멜라토닌을 동시에 관리할 수 있다. 몸 전체의 근육량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은 성장 호르몬 분비를 촉진하는 데 큰 도움이 되므로 근육을 만드는 운동을 하는 게 좋다. 면역 지킴이 멜라토닌. 멜라토닌은 인간의 수면을 지배하는 밤의 호르몬이자 만병을 예방해주는 면역 호르몬이다. 개운하게 잘 자려면 멜라토닌이 제대로 분비되어야 하고 그러려면 불을 끄고 깜깜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 멜라토닌은 밤에 잠을 잘 자게 해주는 역할뿐만 아니라 혈압과 혈당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게 해준다. 또 면역 호르몬이라고 불릴 만큼 면역력에도 영향을 끼친다. 멜라토닌 호르몬이 제 기능을 못하는 사람들은 평소 쉽게 감기에 걸리고 한 번 걸린 감기가 유난히 오래가고 장염이 자주 생기는 등 면역력이 부족할 때 생기는 증상을 보인다. 그래서 멜라토닌 분비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을 살펴보면 특별히 뭔가를 하지 않아도 컨디션이 안 좋고 어딘가 건강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다. 멜라토닌은 비만과도 연관이 있다. 멜라토닌이 잘 분비되면 아이리신이라는 호르몬도 함께 잘 분비되는데 아이리신은 지방을 태우는 역할을 한다. 몸의 지방 중에는 비만의 원인이 되는 백색 지방과 불필요한 지방을 태우는 이로운 지방인 갈색 지방이 있는데
아이리신 호르몬은 백색 지방을 갈색 지방으로 바꾸는 일을 한다. 즉 멜라토닌이 잘 나와야 아이리신이 나오고 아이리신이 잘 나와야 몸속에 있는 해로운 지방을 태워 비만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이다. 보약 챙겨 먹듯 햇볕을 쬐어라. 그렇다면 멜라토닌 호르몬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 아주 간단하다. 멜라토닌은 낮에 햇볕을 30분 이상만 쬐어도 정상적인 분비를 촉진할 수 있다. 낮에 햇볕을 쬐일수록 밤에 멜라토닌이 잘 분비되며 매일 일정 시간 이상 햇볕을 규칙적으로 쬐는 습관을 들이면 멜라토닌을 비롯해 세로토닌도 활성화된다. 기분이 처지고 우울할수록 햇볕을 많이 쬐라는 이유도 이런 호르몬들의 분비량을 늘리기 위함이다. 그래서 나는 환자들에게 운동을 권할 때 가급적 실내보다는 야외에서 운동할 것을 추천한다. 물론 실내에서 하는 운동도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 건강과 면역의 가장 기본인 멜라토닌 분비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햇볕을 규칙적으로 쬐는 것만큼 큰 효과를 주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시간 맞춰 약을 챙겨 먹듯이 햇볕도 계획을 세워 규칙적으로 쬐일 필요가 있다. 자외선이 너무 강한 한낮을 피해서 하루 30분씩 걷기나 조깅을 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이다. 이것이 어렵다면 햇볕 아래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도 호르몬 분비에 도움이 된다. 호르몬 기능을 되살리는 3주 프로그램. 호르몬 건강 3주 프로그램은 인슐린 호르몬, 성장 호르몬, 멜라토닌 호르몬을 3주간 관리하는 프로그램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주차, 인슐린 호르몬을 살려 혈관을 맑고 건강하게 만들어서 몸속 젊음 되찾기. 2주차, 성장 호르몬을 살려 얼굴과 몸의 젊음 되찾기. 3주차, 멜라토닌 호르몬을 살려 면역력을 키우고 마음의 젊음 되찾기. 한 가지 알아둘 점은 3주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3주만 하면 완성되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의 기본 취지는 호르몬 건강을 지키는 법을 습관화하는 것에 있다. 운동, 식이 조절,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 모두 호르몬 때문이 아니라 건강하게 살기 위해 익히 듣던 방법이다. 하지만 기간을 정하지 않고 그저 좋은 음식을 먹고 운동을 열심히 하라는 수칙을 소개하는 것만으로는 습관화하기가 쉽지 않다는 걸 많은 환자를 만나면서 알게 되었다. 그래서 기한을 두고 실시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게 됐다. 기간을 정해두고 1주차에는 식이 조절하는 것에 집중하여 나쁘게 고착된 습관을 바로잡고 2주차에는 운동하는 것에 좀 더 신경을 쓰고 3주차에는 생활 습관을 바꿔서 몸과 마음을 더 젊고 건강하게 만드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호르몬은 몸속에서 각각 따로 움직이며 기능하는 게 아니라 복합적으로 서로 상생하며 작용한다. 3주 프로그램도 이에 맞게 구성되었다. 가장 먼저 식이 조절을 통해서 신진대사의 균형을 먼저 맞추고 양질의 영양소를 공급하는 게 진행되어야 이후 운동을 했을 때 근육량의 증가 및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호르몬의 분비를 더욱 높인다. 그래서 1주차에는 식이 조절과 가장 직접적으로 연관성을 가지는 인슐린 호르몬을 먼저 관리하고 2주차에는 운동을 통해 호르몬 분비량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성장 호르몬을 집중 관리하도록 했다. 그리고 마지막 3주차에는 멜라토닌 호르몬을 관리하여 전반적인 생활 습관을 변화시켜서 젊고 건강한 정서를 유지하여 몸과 마음 모두를 다시 20대로 되돌릴 수 있게 하는 것이다. 1주차, 혈관 청소부 인슐린 살리기. 호르몬 건강을 위해 제일 먼저 바꿔야 할 것은 먹는 것과 먹는 습관이다. 젊음과 건강을 지키고 되돌리려면 인슐린 호르몬이 먼저 정상적으로 활동해야 하는데 인슐린 호르몬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식습관이다. 인슐린 호르몬은 음식의 당 지수나 함유 성분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인슐린을 집중 관리하는 1주차에는 먹는 습관부터 변화시키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식단을 바꾸고 식사 시간을 꼬박꼬박 지키고 해로운 음식을 멀리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은 변하기 시작한다. 매일 같은 시간에 규칙적으로 먹어라. 몸속에서 인슐린 호르몬이 제 기능을 잘 하도록 하려면 규칙적으로 식사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즉 과식하지 않고 적당한 양을 먹되 반드시 매일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으로 먹는 것이 곧 몸속을 젊고 건강하게 만드는 방법이다. 호르몬 분비를 교란시키는 음식을 줄여라. 우리가 먹는 음식은 인슐린 호르몬에 바로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친다. 그래서 당지수가 높은 음식을 먹으면 바로 혈당지수가 올라가서 인슐린이 과잉 분비되고 연달아 다른 호르몬에도 나쁜 영향을 끼쳐서 결국 연결된 호르몬 모두가 정상 범위를 벗어나게 된다. 인스턴트 식품이나 패스트푸드, 전자레인지에 데우기만 하면 금방 먹을 수 있는 각종 간편식품과 레토르트 식품에 들어있는 다양한 식품 첨가물, 빵이나 과자, 탄산음료 등의 가공식품에 들어있는 액상과당은 우리 몸을 헷갈리게 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첨가물들은 그 자체로도 열량이 높고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성분이 들어있는지의 여부를 몸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열량은 높은데 영양가는 떨어지고 음식이긴 하지만 몸에서 음식으로서 해야 할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그 결과 호르몬의 기능을 교란시키고 비만과 대사증후군의 원인이 된다. 커피도 호르몬을 헷갈리게 하는 식품이다. 커피 같은 카페인 음료는 하루에 2잔인 권장량 이상을 섭취할 경우 호르몬 교란을 유발시킨다. 왜냐하면 카페인은 호르몬 입장에서는 스트레스 요인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카페인 섭취 후 가슴이 두근거리고 잠이 안 오며 맥박과 혈압이 올라가는 것도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기 때문이다. 호르몬 건강을 위해서는 카페인 섭취를 되도록 줄이고 권장량 이하로 섭취하는 등 자제할 필요가 있다. 나만의 인슐린 관리 식단표 만들기. 밀가루를 줄이고 채소를 많이 먹고 칼슘 함유가 높은 음식을 챙겨 먹어야 한다는 걸 인지하는 것만으로는 인슐린 호르몬 관리를 제대로 하기 어렵다. 처음에는 식이 조절을 하는 게 습관이 되어 있지 않으니 스스로 실천이 가능한 선에서 나만의 인슐린 관리 식단표를 구성하는 게 좋다. 먼저 당지수가 낮은 음식을 중심으로 하되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무기질 등 5대 영양소가 모두 포함된 식단이어야 한다. 이때 한 끼 식단 안에서의 비율은 탄수화물이 50%, 단백질이 30%, 지방이 20%가 되도록 조절한다. 또한 콩류와 칼슘 함유가 높은 음식, 섬유질이 많은 식품을 하루에 1, 2회 섭취할 수 있도록 식단을 짠다. 인슐린 관리 식단표를 만들 때는 무엇을 주로 먹어야 하는지를 적는 것과 동시에 오늘 내가 무엇을 먹었는지도 꼼꼼히 작성하면 좋다. 계획에 없던 외식을 하게 되어 인슐린 호르몬에 안 좋은 음식을 먹은 걸 적어두면 그날, 그 다음날 컨디션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스스로 체감할 수 있고 전체적인 음식 섭취의 균형을 맞추는 데도 도움이 된다. 1주차 인슐린 호르몬 관리 체크 포인트. 5대 영양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무기질을 식단에 모두 포함시킨다. 한 끼 식단은 탄수화물 50%, 단백질 30%, 지방 20%의 비율로 구성한다. 지방 섭취량은 하루에 섭취하는 총 열량의 25% 이하로 줄인다. 당지수가 높은 정제된 탄수화물을 줄이고 흰 쌀밥 대신 현미와 콩 등을 넣은 잡곡밥으로 대체한다. 콩류를 하루에 한 번 이상 섭취한다. 칼슘 함유 음식을 하루 한 번 이상 섭취한다. 섬유질이 많은 식품을 하루 20에서 30g 이상 섭취한다. 물은 하루 1.5리터 이상 마신다. 2주차 청춘의 묘약 성장 호르몬 살리기. 근력 운동은 중노년층의 생명줄이다. 매일 걷는 습관을 들인 다음에는 계단 오르기, 자전거 타기, 앉았다 일어나기, 아령 들기 같은 근력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좋다. 특히 하체 근육을 발달시킬 수 있는 운동을 꼭 해야 한다. 근육을 키우는 운동 프로그램 만들기. 성장 호르몬의 분비량을 증가하기 위해서는 상체보다 하체의 근력을 키워야 한다. 운동을 하다 말다 하는 건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자신이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운동법과 운동 시간을 스스로 프로그램으로 짜서 해보자. 운동 프로그램을 짤 때는 아래 항목을 기준으로 하는 게 좋다. 1. 일주일에 적어도 5일 이상 하루에 30분씩 투자해서 꾸준히 운동하면 가장 효과가 좋다.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은 매일 30분씩 운동을 한다고 했을 때 어제의 운동법과 오늘의 운동법을 다르게 하는 것이다. 근육을 키우는 운동은 휴식을 해야 근육이 더 발달된다. 그러므로 운동 동작을 하루씩 다르게 번갈아 가면서 하면 다양한 부위의 근육을 발달시킬 수 있어서 더욱 효과적이다. 2. 땀이 맺히고 약간 숨이 차는 정도가 좋다. 3. 만약 불가피하게 운동을 못하는 날에는 30분간 걷기라도 한다. 걸을 때는 평상시 걸음보다 빠르게 걷는다. 30분 내내 같은 속도로 걷는 것보다 처음 10분간은 평소 걸음걸이로, 그 다음 10분간은 약간 빠르게, 그리고 마지막 10분간은 아주 빠른 걸음으로 걷는 것이 좋은 운동법이 될 수 있다. 3주차 면역 지킴이 멜라토닌 살리기. 잘 자고 잘 웃고 잘 쉬는 시간표 만들기. 아래 항목을 기준으로 멜라토닌 호르몬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을 의식적으로 실천해보자. 1. 늦어도 밤 10시에서 11시에는 잠자리에 든다. TV나 스마트폰에서 새어나오는 블루라이트는 잠을 잔다고 해도 질 높은 수면을 방해하므로 보지 않도록 한다. 2. 항상 밤 12시 이후에 자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면 밤 10시 정도부터 침실 조명을 어둡게 하고 따뜻한 물로 짧게 반신욕을 하며 그날의 스트레스와 긴장되어 있는 신경을 완화시켜준다. 3. 잠이 오지 않아도 정해진 시간에 잠자리에 눕는 습관을 들인다. 정해진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게 중요하며 하루 평균 수면 시간은 7시간에서 8시간 정도로 유지한다. 4. 저녁 시간에는 카페인이 들어간 커피나 차 종류, 초콜릿을 금하고 당분이 많이 들어간 간식도 자제한다. 젊음은 나이가 아니라 호르몬이 만든다 읽어드렸습니다. 우리가 막연하게 알고 있었던 호르몬에 대해 알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준 책이었습니다. 활기찬 내일을 위해 호르몬 건강법 실천해보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